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여군들이 겪는 인권 침해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년간 성희롱과 차별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의 여군이 강제 전역당하거나 자진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군 중사는 여성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며 상관들의 끊임없는 성추행과 폭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 곤란으로 거리를 떠돌거나 동남아 등 해외로 도피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탈영한 여군들의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징 군부대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어요. 거대한 군관 숙소 건물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죠. 제 이름은 메이린이에요. 29살 중국 인민해방군 여군으로 복무한 지 7년이 됐어요. 메이린, 오늘도 야간 당직이야. 왕 대위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이번 달에만 8번째 당직이었죠. 다른 여군들은 한 달에 2번 정도인데 저만 계속 지명되고 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리우 상사의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그의 시선은 늘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죠. 이제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요. 여군은 군대의 꽃이라니까. 우리도 좀 보고 싶잖아. 간부 회의실에서 들리는 농담 섞인 대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7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자부심은 어디로 갔는지. 밤 당직실은 가장 무서운 곳이에요. 특히 리우 상사가 순찰을 돌 때면 심장이 멎을 것 같죠.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질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어요. 메이린, 커피라도 한잔할까? 매번 이런 식이에요. 거절하면 다음 날부터 보복이 시작되죠. 끝없는 잡무와 처벌성 당직. 하지만 받아들이면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동기 샤오링이 갑자기 전역했어요. 이유도 모른 채 사라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도 비슷한 일을 겪었대요. 참을 수 없었어. 도망치듯 나왔어. 매일 밤 악몽을 꿔요. 군복을 입는 것조차 두려워졌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더 초췌해져 가고 있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이 군복이 이제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져요. 신고도 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증거가 없다는 말뿐이었죠. 오히려 신고 사실이 새어나가 더 큰 보복이 시작됐어요.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예쁜 얼굴로 사기나 진작시키라고.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됐어요. 제 능력과 노력은 아무도 보려 하지 않죠. 밤마다 몰래 울어요. 화장실 칸에 숨어서 당직실 구석에서. 하지만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릴 수 없어요. 누군가 발견하면 또다시 시작될 괴롭힘이 두렵거든요. 체중이 많이 줄었어요.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죠. 식당에 가는 것도 두려워요. 그들의 시선을 피하려다 보니 끼니를 자주 거르게 됐어요. 베이징의 거리는 활기차 보이는데 이 군부대는 마치 감옥 같아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자유로운 세상이 부러워요. 어제는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꿈을 이뤄가는 모습이 신기했죠. 그곳은 정말 다른 세상일까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저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날이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리우 상사와 왕 대위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야간 당직실에서 둘이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는 정말 끔찍했어요. 메이린, 우리랑 술 한잔 하자고. 이제 그만 도망쳐. 리우 상사의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화장실로 도망치려는데 왕 대위가 이미 문 앞을 막고 있었죠. 이제는 매일같이 겪는 일이에요. 잠깐 한눈을 팔면 누군가 제 엉덩이를 찍는 소리가 들려요. 찍힌 사진으로 협박하고 그걸로 또다시 괴롭히고. 악순환의 연속이죠. 메이린, 이번에도 신고할 거야. 어차피 증거는 다 사라질 텐데. 상사들의 비웃음 속에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편은 하나도 없어져 가고 있죠. 동료들도 이제는 저를 피해요. 메이린이랑 친하게 지내면 너도 타겟이 될 거야.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완전히 혼자가 됐죠. 밤마다 수면제를 먹어요. 그래도 잠은 오지 않고 악몽만 반복되죠. 얼마 전에는 당직실에서 실신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여자가 군대에 왔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내가 우리를 유혹한 거야.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면 편할 텐데. 이런 말들이 매일같이 귓가에 맴돌아요. 부모님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전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군대 생활 재미있어요. 이런 거짓말이 입에 배었죠. 어느 날은 제 군복이 찢겨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게 분명한데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샤오링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떠올라요. 여기서는 우리가 변할 수 없어.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매일 밤 당직실 창밖을 바라봐요.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러워요.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게 됐어요. 거기서는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존중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몸무게가 45kg까지 떨어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유령 같아요. 군의관은 우울증 약을 처방해줬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걸 알아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망치고 싶지만 그러면 가족들에게 해가 갈까봐 두려워요. 매일 밤 꿈을 꿔요. 자유로운 곳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꿈.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이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어요. 당직실에서 또다시 리우 상사와 왕 대위의 희롱을 견디다가 우연히 제 휴대폰으로 한국 취업 사이트를 보게 됐죠. 한국에서 중국인 구인, 청소부 월급 250만 원.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그곳의 최저임금이 제 월급보다 2배는 높았죠. 게다가 기숙사와 보험까지 제공된다고 해요. 며칠 동안 밤새 한국 관련 정보를 찾아봤어요. 여성의 권리, 근로조건, 사회보장. 모든 게 달라 보였죠.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메일인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보내볼까? 리우 상사의 말에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망쳐야 했죠. 하지만 군대를 무단 이탈하면 큰일 나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먼저 증거 수집부터 시작했어요. 몰래 녹음기를 켜두고 사진도 찍어뒀죠. 휴대폰은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백업도 해뒀어요. 메일인 이번에 진급 심사인데 나랑 개인적으로 시간 좀 보내면 어떨까? 왕 대위의 협박이 오히려 좋은 기회였어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녹음했죠. 이제는 도망칠 때 필요한 증거가 생겼어요. 한국의 한 청소회사와 연락이 닿았어요. 다행히 중국어가 가능한 담당자가 있었죠. 메일인 씨, 우리 회사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요. 언제든 오세요. 사직서를 쓰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여권은 이미 만들어뒀고 비자도 신청했죠. 통장 잔고도 조금씩 모아뒀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족들이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어머니께 전화드렸죠. 엄마, 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지해주셨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서 군 감찰부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사직서도 함께 냈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자식이 감히. 리우 상사가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어요. 감찰부 조사가 시작됐고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건드릴 수 없었죠.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군부대를 돌아봤어요. 7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동안의 고통, 눈물, 두려움. 이제는 모두 끝나요. 비행기표를 받아들었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인천행. 이제 정말 탈출하는 거예요.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군인이었다고요? 왜 한국에 가시나요?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요. 그리고 준비해둔 모든 서류를 제출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끝이구나. 7년 동안의 군 생활,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죠. 3시간의 비행. 그리고 드디어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차가움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죠. 이제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청소회사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메일인 씨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죠.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는 비록 작았지만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들어와요. 침대에 누워있으니 이제 더 이상 군대 숙소의 퀴퀴한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죠. 화장실도 제가 혼자 쓸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메일인 씨, 오늘부터 강남 오피스 빌딩 청소를 맡아주세요. 관리자 김 과장님의 말씀에 긴장됐어요. 하지만 베이징에서와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죠. 이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에요.
김 과장님은 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직원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느껴져요. 청소 도구를 받아들고 처음 빌딩에 들어섰을 때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건물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특히 화장실은 충격이었어요. 중국의 공공화장실과는 차원이 달랐죠. 매일 소독하고 방향제도 교체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첫 출근날 실수로 화분을 쓰러뜨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중국이었다면 야단 맞고 월급에서 깎였을 텐데. 하지만 김 과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조심히 치우면 돼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오히려 제가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해주시는 모습에 더 감동받았어요. 동료 언니들도 너무 친절해요. 특히 미순 언니는 매일 도시락을 싸와서 나눠 먹자고 하시죠. 매일인 많이 먹어 힘들 텐데. 김치 좋아해? 내일은 김치찌개 싸올게. 중국에서는 이런 동료애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 지급된 유니폼도 놀라웠어요. 깔끔하고 편한 디자인에 계절별로 다른 옷도 준비되어 있었죠. 여름엔 통풍 좋은 소재로, 겨울엔 따뜻한 패딩으로. 직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빌딩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모두가 웃으면서 받아주시죠.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어떤 분은 더운 날 음료수도 건네주시고 추운 날엔 핫팩도 나눠주세요. 월급날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약속된 금액이 정확히 들어와 있었죠. 게다가 4대 보험까지.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휴일 근무 수당도 정확히 계산되어 나오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지급돼요. 처음으로 야근을 하게 됐을 때예요. 갑자기 김 과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메이린 씨 저녁 먹었어요? 야근 수당 꼭 챙겨드릴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퇴근 후에는 한강공원을 걸어요. 강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하죠.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시선도 협박도 없으니까요.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휴게실에는 전자레인지, 냉장고, 정수기가 갖춰져 있어요. 심지어 안마의자도 있죠. 쉬는 시간에는 다른 외국인 언니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언니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달라요. 여기서는 우리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 청소 도구도 최신식이에요. 무거운 것은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설계된 도구들. 직원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심지어 안전교육도 매달 진행해요. 가끔 베이징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거짓말이 아닌 진심을 전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제 목소리의 변화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청소하는 일이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피로감은 달라요. 이건 성취감이 있는 피로예요. 내가 청소한 곳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 뿌듯해요. 더 이상 누구의 희롱도 괴롭힘도 없는 일터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어느 날 빌딩 입구 유리문을 닫고 있는데 제 모습이 비쳤어요. 깜짝 놀랐죠.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 죽은 듯한 표정이 아니었죠. 웃는 모습에 제가 보였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김 과장님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죠. 메이린 씨, 이번에 우리 팀 반장으로 승진하는 게 어떨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외국인인 제가 그것도 온 지 6개월 만에 반장이라니. 하지만 김 과장님의 설명은 진심이었죠. 메이린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해요. 동료들도 모두 좋아하고요. 이제는 10명의 팀원을 이끄는 반장이 됐어요. 월급도 올랐고 책임도 커졌죠.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요. 회사가 저를 믿어주니까요. 중국에서 온 새로운 직원들의 교육도 맡게 됐어요.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빛에서 예전의 제 모습이 보여요.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죠.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동료들과 농담도 할 수 있고 업무 회의도 문제없이 참석해요. 특히 김 과장님께서 한국어 공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회사에서 지원해준 상공회의소 한국어 강좌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국인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게 일상이 됐죠. 이런 게 진짜 한국 생활이구나 싶어요. 휴일에는 동대문이나 명동에 쇼핑도 가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제는 제 몸에 맞는 예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요. 군대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작은 원룸도 계약했어요. 보증금은 회사에서 지원해줬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작지만 소중한 제 공간. 매일 밤 행복하게 잠들어요. 청소 관련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어요. 김 과장님께서 추천해주셨죠. 메이린 씨, 이제는 전문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꿈도 꿀 수 있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우연히 중국 군복을 입은 남자를 봤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지만 이내 진정됐죠. 이제 더 이상 그때의 기억이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팀원들과 회식에 가게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이제는 즐겁게 참석할 수 있어요. 누구도 저를 강요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니까요. 한국의 깨끗한 환경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깔끔하게 청소하는 일이 자부심이 돼요. 우리가 있어 이 도시가 더 아름다워진다는 생각을 하면 뿌듯해요. 부모님도 달라지셨어요. 매일이나 내 목소리에 힘이 생겼구나.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제는 제 안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같은 빌딩 직원들과도 친해졌어요. 이제는 청소 아주머니가 아닌 메이린 씨라고 불러주세요. 존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내년에는 부모님을 초대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부모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난 이제 달라졌어.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약한 메이린이 아니에요. 이제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죠. 한강공원을 산책하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정상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당연한 행복이라는 걸. 한국에서의 2년이 지났어요. 회사에서 이제는 저를 총괄 매니저로 승진시켜 주셨죠. 외국인 직원들의 교육과 관리를 전담하게 됐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김 과장님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죠. 메이린 씨는 우리 회사의 자랑이에요. 이제는 다른 회사에서도 당신 같은 직원을 찾는다니까요. 김 과장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니까요. 베이징에서 동료였던 샤오링이 연락해왔어요. 메이린,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 거기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니? 이제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제 모습이 느껴졌어요. 어제는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한국의 노동부 관계자들이었죠. 외국인 근로자의 모범 사례로 우리 회사가 선정됐대요. 제가 인터뷰도 하게 됐어요. 촬영장에서 긴장했지만 있는 그대로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한국에서는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누구나 존중받고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죠.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여자라고 차별하지도 않아요. 제 이야기가 방송에도 나갔어요. 많은 중국 여성들이 연락을 해왔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고 제가 일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죠. 우리 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닦으셨어요. 아버지도 처음으로 제게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죠. 새로운 계획도 생겼어요. 회사의 지원으로 청소관리 자격증을 따고 작은 청소업체를 창업하려고 해요. 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셨죠. 이제는 제 꿈을 꿀 수 있어요.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원도 다녀요. 토픽 시험 고급 단계를 준비하고 있죠. 선생님께서 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제는 회의에서도 자신있게 발언할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군복 입은 사람들을 봐도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언젠가는 중국도 변할 거라고 믿으면서요. 군대에서의 기억들은 이제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한강변의 작은 원룸도 계약했어요. 통장에는 적금도 가득하고 이제는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후로는 더 큰 꿈도 생겼죠. 언젠가는 유럽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회사 직원들과 회식도 자주 가요. 이제는 술자리가 두렵지 않아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니까요. 김 과장님은 늘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있다 가세요 라고 말씀하시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그저 제 모습 그대로 살면 되니까요. 지하철에서도 당당하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는 이제 제가 신입 직원들의 멘토예요. 메이린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후배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특히 중국에서 온 친구들을 더 세심하게 챙기게 되죠. 새로 이사간 원룸은 제 취향대로 꾸몄어요. 화분도 놓고 예쁜 커튼도 달았죠.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요. 직원 연수에서는 제가 강사로 나서기도 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었죠. 제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말해줬어요. 매일 밤 일기를 써요. 더 이상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이야기들이죠.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거예요.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는 밝은 빛만이 가득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봐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죠.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도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제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